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연장으로 에너지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화솔루션, CS윈드 등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메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확장 현실, XR 기기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익 시스템 등 반도체 업체와 손잡고 XR 기기에 필요한 OLED OS 생산에 돌입하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도 훈풍이 깃들었습니다. 카카오가 5세대 이동통신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합니다. 과기정통부의 허가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업계에선 승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유레카 헤드라인과 함께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동기 파트너님,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유럽 에너지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는 그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뭐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유럽 쪽이 또 하나의 칼을 빼들었죠.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번에 G7 정상들이 모여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이 가격 이상으로는 사지 말자라는 원유 가격 상한제를 빼들자 러시아에서도 바로 또 유럽향 가스 공급 차단을 그동안에 공장을 수리한다라는 그런 빌미로 해서 부분적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있었지만 이번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이 기간 제한 없이 첫 번째는 뭐 3일간 하겠다, 일주일 하겠다 기간을 두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간 제한도 없이 무기한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이런 또 강수를 띠면서 뭐 강대 강으로 이런 흐름이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또 급등세를 나타냈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관련되는 기업들 관련주들도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띄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유럽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독일이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 재고 수준이 100%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지금 뭐 거의 85%, 90%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나 이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독일도 거의 뭐 지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천연가스도 못지않게 지금 전력 부분도 상당히 좀 공급난을 겪고 있죠. 이거는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공장 가동을 멈춘다든지 하는 이렇게 지금 공급난이 아주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이러한 전력난 해소를 지금 목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태양광 쪽에 또 수요가 상당 부분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미국 쪽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태양광 수요가 또 급증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종목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죠. 거의 지금 5만 5천 원대가 사실상 사상 최고가 수준인데요. 주봉 흐름을 보면은 5만 5천 원, 6만 원까지 거의 근접한 이런 가격대까지 지난번에 갔었습니다만 신고가가 뭐 거의 뭐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소 쪽도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모더런 종목이 수소 관련되는 종목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뭐 대장주급이라고 할 수 있는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는 여전히 지금 121선을 지금 아직도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풍력 쪽에서 지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 차트 흐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1차로 상승한 이후 부분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시 이제 태양광만큼 강한 흐름은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지금 뭐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 박동기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5G 사업에 진출하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카카오가 기업용 5G 특화망 서비스 진출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5G 특화망 서비스는 공용 5G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에서 기업용 5G 사업 진출 소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5G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5G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삼성 쪽에서 뭐 이음 5G 그래서 의료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이쪽에서 한번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의료 쪽, 삼성전자의 의료. 그리고 이제 뭐 인도라든지 계속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붙었다라고 해서 5G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런 또 이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 쪽에서 기업용 5G, 그러니까 이제 5G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 진출 이제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계열사인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달 5G 특화망 기간통신 사업자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정이며 이거를 이제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심사를 거쳐서요 최종 심사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기업, 다른 기업 쪽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라든지 다른 대기업 등에서도 시장 진출 준비 중이며 특화망 이제 사업자 간 수주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 사업 등 이제 스마트 오피스 연구 개발 쪽하고요, 시설 구축하고 고객사의 그러니까 이제 지능형 공장, 스마트 이제 팩토리죠. 그리고 인공지능, 그냥 물류센터, 고도화 이런 이제 5G 특화망. 지금까지 이제 5G 하면 여러분들 이제 5G 요금제를 쓸 때 굉장히 조금 불만이 좀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완전한 5G가 아니고 4G입니다. LTE인데 5G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기업용으로 특화망을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진짜로 이제 좀 정말 빠른 기업용으로 좀 그런 이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5G 특화망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교통, 물류, 그리고 발전, 의료, 조선 이 글로벌 산업 전 분야에서 5G 특화망의 수요가 커진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5G가 간다 하다가 계속 양치기 소년처럼 간다라고 했을 때 무너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하고 이런 대기업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좀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 RFHIC라든지 솔리드, 뭐 이노아이오리스, HFR 다 오늘 이제 좋은 뭐 5%, 7%까지도 움직이는 이런 강한 흐름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5G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반기 때 좀 관심 갖고 지금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에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유레카 키워드 통해서 김정수 파트너님이 5G 다시 봐야만 할 때다라고 역설을 해주셨고, 자, 박동기 파트너님 역시 그 생각에 100%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5G로 대동단결이 됐던 역사적인 날을 만들어주셨던 두 분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5G 관련주들 실제로 시장에서 계속 잘 가고 있고 오늘도 역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레카 여정을 함께 하시다 보면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두 분 파트너와 함께 내일장에서도 현명한 대응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지난주에 이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오셔서 이 종목들만 함께 지켜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은 레고캠바이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레고캠바이오를 지난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조금 오르다가 자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저도 역시 뭐 당황스러운 하루였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사실 하루를 본다면은 코스닥이 이제 2% 가까이 지금 빠졌는데 어제 이제 깊이 빠진 대표적인 종목들이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바이오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면서 레고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NK맥스라든지 기타 이번에 주로 이제 유럽 종량학회라든지 임상 발표가 임박한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어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지만 자 레고캠 바이오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어떤 뭐 당황하셨을 거예요.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빠져? 막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ADC 플랫폼 기업으로서 국내에서는 기술력이 압도적인 1위 기업이다. 그리고 이번 ADC 서밋에서 이번에 지금 이제 발표를 하죠.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임상 이제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많이 빠지고 흔들리면은 별별 루머들이 많이 돌죠. 임상이 실패한 거 아니야? 데이터가 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이 데이터 발표는 지금 언제 하냐 하면은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이제 추석 연휴 직전이래. 아마 현지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장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가 사실 그렇게 제가 주식 시장에 지금 20년 이상 몸담고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악재가 많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환율 또 뭐 급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처럼 악재가 많은 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 지금 이제 가까이 있는 선물옵션 만기일 이제 내일 모레 있죠. 또 추석 연휴 있고 바로 끝나자마자 또 CPI 발표 있고 또 FOMC 있고 지금 막 줄줄이 지금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투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막바지에 그 매도 폭탄을 공매도를 동원해서 퍼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최근에 지금 바이오 섹터를 많이 들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바이오 섹터는 2년 동안 조정을 받았고 마지막 국면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저점에 대한 시그널의 확률이 높다라는 점 일단 감안을 하시고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임상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기대치와 다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늘 바이오는 그렇듯이 그 임상 결과가 좋으냐 안 좋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로에 서 있고 방향이 잡힌다라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레고캠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데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레고캠 바이오 흐름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방송에서 레고캠 바이오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실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흐름의 특성과 나의 투자 성향이 잘 맞는 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하락폭이 크더라도 또 동시에 큰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자, 동시에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셨던 ADC 기술력 압도적인 1위라는 점 변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다는 점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동기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게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수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자, 선익 시스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잖아요. 선익 시스템이 오늘 올라간 거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이제 좀 이름이 비슷한데 서진 시스템. 그렇죠. 서진 시스템. 네, 죄송합니다. 서진 시스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고 가장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부분들 가장 좀 이제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고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5G 같이 이제 뭐랄까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재료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날 이제 9월 1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당일날 8%가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전고점 요 매물대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매도 자리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찍고 내려왔고요. 아직도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노아이어리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그래도 한 5%, 5.8%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방송 다음 날 대비해서는 좀 빠졌다가 오늘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다 올랐어요. RFHIC가 이제 가장 또 이제 많이 좀 올랐었고, 그다음에 솔리드 기억하실 거예요. 솔리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한 5%, 많게는 한 8%까지 좀 올랐습니다. 5G 관심주로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다시 카카오 5G 기업용 특화망, 5G 특화망 이런 소식에 의해서 같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는 이제까지는 많이 좀 우리에게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고통을 많이 주었지만 이제는 희망적인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앞으로 이제 더 눈여겨 보시면서 관심 가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5G 관련주들 주목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뒤에 실제로 5G 관련주들 계속해서 너무나 잘 움직이고 있는 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더불어서 서진 시스템에 대한 리뷰도 진행을 해주셨던 김정수 파트너님이신데요.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미리미리 가서 앞으로 움직일 섹터들 기다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자,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사실 이렇게만 봐도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모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 종량 학회죠. 에스모가 이번 우리 시간으로 추석 연휴 딱 기간이에요. 9일부터 해서 12일까지 이제 그 유럽 종량 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번에는 열리죠. 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제 세계 3대 학회 하게 되면은 유럽 종량 학회, 미국 암학회, 그리고 미국 종량 학회 이렇게 세계 3대 이제 그 학회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특히 이제 유럽 종량 학회 같은 경우는 암과 관련된 임상 연구가 대거 발표되는 것으로 그렇게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번에 지금 한 10여 개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에 지금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오 섹터의 조정 분위기가 거의 지금 이제 연말 가면은 2년째입니다. 2년 동안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승 시도 사이클이 지금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게 어떤 이제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섹터가 저점을 딛고 장기간의 하락 조정을 끝내고 턴을 하려 그러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유럽 종량학회에 들어가는 참여를 하는 기업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상당히 좀 글쎄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 또 알겠지만 상당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거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이제 추석 연휴 딱 지나고 나면은 추석 연휴 4일 동안에 이 유럽 종량학회가 지금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각종 데이터들이 발표가 나오고 또 직전일에 8일 날 또 주요 데이터들도 많이 지금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유럽 종량학회 에스모를 계기로 해서 그 최근에 2년 가까운 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한 번 더 또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띄우면서 말 그대로 K바이오의 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탄생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대거 공매도 세력들이 설치면서 주요 임상 결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대거 이제 공매도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시황,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시황하고 아주 민감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불확실성, 지수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섹터의 저점은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죠. 선물 옵션 만기일 날의 흐름이 중요하고 자, 이때 지금 스마트머니, 선침의 세력들이 들어올 것이냐, 선물 옵션 만기일 날 흐름을 좀 봐야 되고 그게 또 아니면은 지금 그 추석 바로 지나고 나서 CPI 발표가 있죠. CPI 발표를 하기 직전 또는 직후, 그러니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아마도 큰 흐름상 봐서 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계 3대 암학회라고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 연례 학술회의 에스모 2022가 이번 주에 개최가 됩니다. 자, 셀트리온, HLB 이런 바이오주들의 참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자, 오늘도 역시 종목들 준비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신 뒤에 김정수 파트너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10여 개의 기업이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개 회사들만 보도록 하죠. 주요 기업들만 보죠. 자, 첫 번째는 셀트리온인데요. 자, 셀트리온은 이미 참여를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다 지금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지금 베그젤마라는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트룩시마, 허주마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이제 베그젤마를 개발을 해서 이미 유럽 쪽에서 품목 허가를 얻었고 임상 3상의 세부 데이터를 이번에 지금 발표를 유럽 종약학회에서 지금 발표를 하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번 임상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NK맥스는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NK맥스가 이게 이번에 지금 에스모에서 임상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하는데 임상 발표를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이제 초록이라 그래서 임상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공개를 합니다. 이걸 초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당 부분 성과가 잘 나왔어요. 그 임상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죠.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 육종암 말기 환자에서 완전 관해라는 것은 암덩어리가 100%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런과 부분 관해까지 나오는 초록까지 공개를 했는데 주가 흐름은 어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집중적인 타겟을 맞으면서 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지금 빠졌다. 내용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없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넥신인데요. 참 제넥신도 차트 흐름 보면은 참 눈물 날 정도로 많이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제넥신도 이번에 지금 자궁경부암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지금 공개를 하는데 제넥신도 사실 상당히 덩치가 큰 회사. 제넥신의 차트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제넥신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자, 일봉 차트로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늘어져 있죠. 주봉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떨까요? 지금 18만 원 고점으로 해서 지금 29,000원, 3만 원 이하니까 3618 해서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6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수준.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지금 빠질 만한 그런 회사인가? 이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파이프라인만 지금 20개 가까이 되는 그런 나름대로 지금 자회사들도 똑똑한 자회사들도 많고 괜찮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뭐 낙폭 과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한 종목만 더 보면은요. 자, ABL 바이오인데요.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항체로서 이제 꽤나 유명한 뭐 선두 기업이죠. 이번에 지금 이제 백혈병 치료제 이제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이 전임상이라는 건 임상 들어가기 전이죠. 여기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임상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 회사는 이중항체 쪽에 워낙 좀 유명한 데다가 또 백혈병 치료제 쪽에서 성과가 좋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상 들어가기 전임상 데이터를 초대를 받아가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 한 10여 개 기업 중에서 이외에도 많지만 4개 종목 정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정말 간략하게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또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셀트리온, NK맥스, 제넥신, ABL 바이오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잠시 후에 공개될 유레카 종목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수 파트너님은 이 관련주들, 에스모 관련주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제약 바이오 유럽 종약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은 정말 탑픽 종목입니다. 저희도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레오캠 바이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악동희 파트너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또 이제 추석 다음 날엔 CPI 발표도 있고 이런 굉장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선물을 또 이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런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고 근데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빠져서 저희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은 자리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단기적인 관점 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제 바이오 섹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커요. 변동성이 크고 또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빠지는 폭이 이거 무섭도록 또 빠지는 그런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이제 깊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어찌 보면은 이런 약세장에서 바이오는 분명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이오는 강세장에서 해야 된다. 변곡점 찾아낼 자신이 없으면은 강세장에서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이제 바이오를 하자. 그리고 또 바이오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포트폴리오로 좀 그 분산해서 투자를 하자. 아무리 확신이 가더라도 한 종목에 20% 이상 가지 말고 주요 종목들이 꽤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한 종목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배팅을 세게 하지 말고 한 종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2년 조정을 받으면 거품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섹터 전체적인 상승 사이클을 타면은 100%가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나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잘 감안을 해서 분산 투자
또 강세장에서 또 그 이제 배팅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판단으로는 지수 저점과 바이오 저점은 요 추석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특성이 있는 바이오주인데 박동기 파트너님의 이런 믿음직한 설명을 듣다 보면 바이오주의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볼 텐데요. 김정숙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XR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확장 현실을 XR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관련 기기들이 출시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XR 확장 현실인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때 봐야 할 섹터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게임 섹터 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NFT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이제 오늘 XR 확장 현실인데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이제 아시죠? 가상 공간과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 그러니까 메타와 유니버스 해서 이제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가 사회, 경제, 문화 이쪽에 다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가상현실 V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을 AR, 그다음에 혼합현실 MR. 굉장히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XR, 이제 확장현실인데 오늘 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부분이 빅테크, 이제 애플이라든지 메타 쪽, 특히 이제 XR 시장 진출, 빅테크, 애플, 메타 쪽에서 XR 시장 진출 가속화 속에서 국내 OLED 온 뭐 실리콘 해서 이제 올레 도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개발 추진 소식에 오늘 장비주 쪽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메타버스, 그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쪽이었죠.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장비 쪽이에요. 헤드셋이 이제 개발, 이런 되기 때문에 기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장비 쪽을 봐야 됩니다. 이제 고글이라든지 이걸 쓰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 쪽이 가고 이번에 오늘 장비 쪽, OLED 쪽이 갔기 때문에 장비를 보고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이걸 같이 보면 좋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애플의 MR 헤드셋으로 추정되는 제품 상품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 같은 경우, 특히 메타 같은 경우도 6월 VR 기기 시제품을 대거 좀 공개를 했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외 관련돼서도 저기 이제 화면 나오죠. 이제 블룸버그에 따라서 이제 애플에서 요 부분이 리얼리티 1, 그러니까 이제 리얼리티 1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 리얼리티 프로세서에 대해서 상표의 특허권을 미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영국 9개국에서 출원을 했습니다. 저 모양이고요. 그래서 저건 이미지고,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뭐 이제 혼합현실, 헤드셋, 고글, 저건 저런 이미지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OLED 쪽이 굉장히 많이 좀 가장 급등이 나왔고,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쪽,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한 5% 이상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들어갈수록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흑자 전환 관련돼서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게 장비 쪽, OLED 쪽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게 이제 선익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 자이언트 스텝인데 우선 선익 시스템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찍어 드릴 테니까요. 메모를 해 두십시오. OLED 증착 장비 제조 판매 업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독보적이라는 거. 굉장히 독보적인 세계 MS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쪽 선익 시스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선익 시스템의 최대 주주가 동아 엘텍입니다. 동아 엘텍이 49.16%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선익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잠깐 보시면은 자, 오늘 선익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장중에 21% 고가 찍고 갔어요. 최근 들어서
며칠 전부터 선익 시스템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OLED 관련돼서 빅테크 업체에서 이제 애플 메타 XR 기기 생산 임박 소식에 벌써 이제 9월 1일부터 지난주부터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을 했고, 자, 이 종목을 또 보시면은 수급적인 상황을 좀 보십시오. 수급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언제부터 했나? 지금 5거래일 연속 양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투신 쪽, 사모펀드까지 다. 그래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지금 보시면은 긴 차트 그 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자리라든지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지금은 OLED 관련돼서 토픽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선익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맥스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타버스에서 이제 몇 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장 주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맥스트도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스트는 AR, 증강현실이고요. 국내에서 여기도 이제 유일한 게 뭐냐면 증강현실 앱을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전 세계 50개국에 1만 4천 개발사에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과기부의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주관사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요 광역 지자체의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트.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최근 삼성전자하고 매출액 대비해서 11.47% 공급 계약 한 2억 정도 이렇게 체결했고요. 이런 부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다른 종목 말씀드리면 또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은 AR 기반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또 중요한 게 VFX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핵심인 실감형,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잘 구해낼 수 있는 기술을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어디서 또 갖고 있냐면 주요 주주로 네이버가 갖고 있다는 거. 중요해요. 7.36%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최근 현대차의 신규 차 공식 이미지 제작 선정 소식 이런 부분들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 가격대가 또 낮아 있으니까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 편안한 자리, 에이스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뭐 선익 시스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압축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장비 쪽에서 특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익 시스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박동희 파트너님 그렇다면 XR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자, 뭐 메타버스 또 뭐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블록체인 또 네. NFT 관련되는 그 테마 종목들이 그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죠. 여전히 지금 뭐 신성장 산업이고, 근데 이제 또 막상 이제 주식으로 들어와서 매매를 하려 그러면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또 대장주가 항상 저는 테마 내에서 대장주를 찾는데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모르겠고 2등주 잡으면 그 다음날 또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연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수 파트너님에게 또 상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박동희 전문가님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서로 더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추켜 세워주시는 훈훈한 두 분이었는데요.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XR 관련주들 만나보고 싶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김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유레카 키워드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과연 어떤 유레카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드디어 공개를 해볼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레카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첫 번째 유레카 종목 HLB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종목명을 보니까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먼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SK 바이오팜 이런 데는 이제 대기업 그룹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이제 단시간 안에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맨 땅에 헤딩해서 글로벌 기업이 된 회사가 하나가 있죠.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이미 셀트리온은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제2의 셀트리온의 제일 근접한 회사가 어디일까? 저는 제 짧은 실력으로는 HLB가 제일 근접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일주일도 안 걸려서 이 회사가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초석을 다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또 그러면 그렇지 하고 주저앉아 버리느냐. 그게 지금 요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럽 종량 학회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HLB는 그 신약 후보 물질이 결정적인 신약 후보 물질이 하나가 있죠.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이 각종 암에 뭐 위암, 간암, 뭐 선낭암, 뭐 등등등 모든 항암에 관련되는 지금 그 임상을 다 진행하고 있는 게 리보세라닙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제가 이제 일주일 안에 글로벌 기업이 되느냐 마느냐 판가름이 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리보세라닙은 HLB가 가지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고 이거하고 캄렐리주맙이라는 중국의 항서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항미약품, 중국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인데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조그마한 중소 그 바이오 회사가 중국의 제일 큰 제약회사하고 이렇게 합작이 됐는지 저도 이 회사가 그만큼 이 회사 HLB를 믿었다는 얘기겠죠. 합작으로 해서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하고 합작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던 임상 3상의 간암 치료제입니다. 임상 3상의 최종 결과가 이번 유럽 종량학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거의 신약으로 그 품목 허가를 FDA까지 지금 이미 회사에서는 FDA하고 프리 미팅을 지금 이미 다 끝을 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임상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상을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임상하면은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한쪽에는 가짜약을 투여하고 한쪽에는 진짜약을 투여해서 그 가짜약 대비 대조군이라 그래요. 대조군 대비해서 진짜약을 투여한 게 환자가 유효성이 이에 진짜약을 투여하니까 가짜약 투여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효능이 있다라는 그 유효성을 첫 번째는 입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 기존에 간암 치료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간암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 간암 치료제보다도 0.1%라도 나아야 돼요. 그래야 품목 허가를 받아서 신약으로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조군 대비 유효성은 유효성은 이미 지금 끝났습니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효능인데 지금 19.5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기존 간암 치료제가 생존 기간이 지금 19.2개월을 연장을 시키고 있는데 19.2개월보다도 조금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19.5라는 수치 생존 기간을 낼 수 있느냐 못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HLB의 앞날이 지금 좌우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이 셀트리온이 신약을 만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하듯이 HLB가 만들고 HLB 생명과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HLB 제약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쪽 종목들도 주목을 해야 되고 HLB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똑똑한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지금 그 엘레바 테라퓨틱스라는 요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요 자회사에서도 지금 다양한 임상을 지금 하고 있고 아필리아라는 지금 그 치료제도 지금 독일 판매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항암 전문 기업으로서 지금 도약을 할 수 있나 없나라는 게
판가름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차트 잠깐 보고 가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가 안 빠져요. 그만큼 지금 기대가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5만 원대에서 기술적인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지금 모습인데, 차트 흐름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일주일 후면은 이게 지금 5만 원 위에서 저 위에서 있을지 아니면 밑으로 뭐 지금 빠져 있을지 판가름이 지금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성공 가능성의 높은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고, 그래서 매수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제하고 오늘 요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매물 폭탄까지는 맞지는 않았지만 매수 가격은 거의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장중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계략적으로 한 10% 정도를 너무 짧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42,000원 정도까지 잡고 가도 무난하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노란톡에서 무료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가라든지 또 향후 장기 전략, 중기 전략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저하고 더욱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정수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 동아일텍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역시 XR 관련 기기겠죠?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선행 시스템 최대 주주를 좀 보시라고 했는데, 좀 간단하게 좀 포인트만 찍어드릴게요. 이제 OLED 검사 장비 쪽이고요. 그리고 OLED 제조 공정상 전공정의 증착 장비를 제조하는 주요 사업을 하는 선익 시스템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 그 내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보면은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 봤을 때 이제 자회사 선익 시스템에 지금 선익 시스템 굉장히 많이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애플, 그다음에 메타, XR 생산, XR 기기 생산 임박 소식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잡기 좀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동아일텍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선익 시스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동아일텍이 자회사 선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오늘도 장중 7% 정도 움직였어요. 움직였다 윗거래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대 낙폭 상태이고, 그리고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 들어왔고,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도 보더라도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보다 굉장히 많이 낮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편안한 에이스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지금 오늘 자리 8,08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고, 그 매도 관련된 이 손절 라인은 손절은 한 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매도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자리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노란턱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2개 역시 공개가 됐는데요. 자, 앞으로의 흐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두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유레카 종목 2가지가 공개가 됐고요. 자, 김정수 파트너님은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주제로 하시나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시장 대응 방법하고요, 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종목들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김정수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활발하게 떠나봤는데요. 고생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자, 아울러서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